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조건부 서식하고 몇 가지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특정 월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 9월 또는 2020년 10월 등의 특정 월에 공휴일 날짜에 색상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연도와 월을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이 스핀 버튼이라고 합니다. 스핀 단추, 스핀 버튼이 있고, 요 이제 스핀 버튼을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고 공휴일도 변경되어서 주말하고 공휴일이 표시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니까 이렇게 날짜가 줄여지고, 10월에도 역시 이 부분은 추석이고 또 주말이고, 그죠? 10월 9일은 이제 한글날 공휴일이죠. 이렇게 색상으로 지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반영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핀 버튼입니다. 이 스핀 버튼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드롭다운 박스, 콤보 박스와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 메뉴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 액티브 X가 아니고 양식 컨트롤에 요 스핀 단추라고 합니다. 스핀 단추, 그죠? 스핀 버튼을 클릭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핀 버튼 그리는 방법은 이제 알려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진 스핀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컨트롤 서식 탭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컨트롤 탭에서 현재 값,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최소 값을 2016년으로 하고 최대 값을 2035년까지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이건 필요에 따라서 2050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 지정하고 정분 변경, 즉 이제 아래 위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일씩 이제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일씩 1년씩 움직이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지정하고, 셀 연결, 그러니까 셀 연결은 E3으로 해줍니다. E3 여기에 나타내도록 연도가 변경된 값.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일씩 변경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똑같은 스핀 버튼을 하나 더 그리고 여기다 그려서 역시 컨트롤 서식 탭에서 최소값은 1로, 최대값은 12로,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정분 변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1로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셀 연결은 이 경우에는 이제 H3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핀 버튼의 컨트롤 속성을 이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스핀 버튼에서 지정된 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이제 나열하는 함수입니다. 수식입니다. 자, 참고로 물론 이제 2020년 10월은 31일까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2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은 29일까지입니다. 참고로 2020년 2월은 29일까지 그 윤달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9일까지입니다. 그 외에 2019년 28일, 또 2021년 역시도 28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스핀 버튼에서 지정한 연도와 월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날짜가 그 한 달분의 1개월분의 날짜가 이렇게 나열될 수 있도록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부입니다. 자, 요것이 이렇게 미만이면 요거보다 미만이면, 그죠? if 만약에 요 값이 요거보다 미만이면 땡땡,
땡땡이라는 것은 이제 빈 공백, 아무것도 나타내지 말고 미만이 아니면 콤마 요 값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은 무엇인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적당한 빈셀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0년 9월 30일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걸 만약에 스크린 버튼 한번 누르면 2020년 10월 31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월에 해당하는 말일 날짜입니다. 말일. 그죠? 자, 그럼 2월 달 한번 볼까요? 2월 달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29일까지다. 그럼 2019년은 28일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 함수를 같이 넣으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 그 저기 셀 서식에서 날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으로 지정하면 숫자 값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28일이 나옵니다. 그죠? 2020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9일 나오겠죠? 그럼 3월달 30일 말일의 일자가 나옵니다. 왜? 이제 비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말일의 날짜, 결국 요 각 날짜들이 요 말일의 날짜가 또 그 다음에 컬럼스 범위, 이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봅니다. 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1. 컬럼스라는 함수는 지정된 영역에서 열의 개수, 열. 참고로 행으로 개수는 로우스입니다. 로우스. 열의 개수. 그러니까 2호부터 2호까지는 열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2호부터 2호. 네? 요 2호잖아요. 그죠? 여기 1 나올 거고. 요렇게 해서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2호에서 F5. 결국 이렇게 되면 열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이제 31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결국 각 컬럼 열의 개수가 쭉 날짜별로 가면서, 그죠? 그래서 말일보다 크면, 열의 개수가 크면 땡땡 빈 공백으로 나타내고, 콤마 그렇지 않으면 if 함수에서 이제 콤마에서 요거는 이제 요 조건이 참일 때 나타내는 값이고, 공백 거짓일 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열의 개수가 작으면, 말일보다 작으면 요 값을 결국 열의 개수 값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경우는 31일까지 있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월을 보겠습니다. 4월이면 31일까지니까,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이제 이 말일은 30입니다. 30일. 4월 달은, 그죠? 3월 30인데 열의 개수는 그럼 결국 여기는 31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의 개수가 더 크니까 땡땡 공백으로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수식은 들어 있어도. 이렇게 해서 각 연도별로 그 달의 특정 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나열하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요일입니다. 자, 요일도 이렇게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f error를, 만약에 요 수식의 결과 값이 에러이면 공백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if error 함수는 참고로 아마 엑셀 2007 버전 이상부터 아마 새로 생긴 함수입니다. 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이제 요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역시 복사해서 적당한 빈 셀에 이렇게 엔터 해봅니다. 요일 나타내죠. 요일. 그죠? 요 데이트 아까 설명드렸죠. 요까지는 2020년 23 연도 H3 월, 그죠? 25 여기죠. 이 날짜 이 연도의 이 월의
각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입니다. 결국. 그죠? 이렇게. 그리고 쭉 드래그하면 4월 2일은 목요일이고 4월 3일은 금요일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참고로 여기서 텍스트 형식을 이 날짜를 A를 하나 더 넣어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없애면 원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연도의 특정 월에 해당하는 날짜와 요일을 나열하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는 30일까지, 뭐 32일이 있는 달은 없으니까요. 밑으로는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까지. 이 밑으로 더 있으면 더 잡아야 됩니다.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이미 이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규칙 관리 탭으로 들어갑니다. 규칙 편집에서 보시면 규칙의 유형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유형으로 지정하고 그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란에 이와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즉 이 수식이 참이면 결국 이제 이와 같은 색깔로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 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미 이제 이 수식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or 함수 아시죠? or, and, if 뭐 이거 논리 함수로 논리 함수 이제 그런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만 or 함수는 두 개 이상의 이제 콤마로 이렇게 지정됩니다. 콤마로. 요 경우는 네 개의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 참이면 참으로 인식합니다. true. 그와 반대로 이제 a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참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262 여기죠. 26 또는 27 모두 포함됩니다. 262 이거나입니다. 5니까 이거나 또는 262 1이거나. 그러니까 주말을 이제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토 1. 그죠? 이제 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세 번째는 count if 공휴일 bb 데이트 23 h3 25.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 이제 데이트 함수는 이 날짜죠. 각 셀의 날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셀 소식이 날짜로 지정되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7월 이제 요 경우는 7월 1일이죠. 쭉 가면서 이제 요 경우는 7월 2일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3, 4, 5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 결국 이제 그 날짜들이 여기에 이제 나열된 날짜들이 공휴일 시트의 B열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또 색깔을 지정하라는 얘기인데 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는 2016년부터 2035년까지의 음력 공휴일입니다. 구정, 뭐 석탄일, 추석 이런 거. 왜냐하면 음력의 날짜는 이제 일정하지 않고 해마다 변경되니까 이렇게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결국 음력 공휴일에 해당되면 이 날짜들이 그죠? 색을 칠을 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역시 공휴일 시트에 2부터 20 보시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01, 01, 03, 01 이렇게 해놓은 거는 MMDD인데 이거 01, 01은 1월 1일을 의미하고 03, 01은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08, 1호는 8월 15일 광복절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공휴일이죠. 일종의 여기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날짜들 아까 방금 여기서 했었죠, 그죠? 각 날짜들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텍스트 함수를 써서 이것을 MMDD의 형식으로 월일로 나타냅니다. 그럼 0701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9월 1일이면
5월 1일이면 5월 1일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다 각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날짜가 텍스트 함수를 써서 이렇게 변경된 값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면 역시 색상을 지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0501 10년 5월이니까 그죠? 050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진해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과 몇 가지 수식을 이용해서 특정 월의 공휴일에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 많이들 응용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조금 이제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드롭다운 박스, 즉 일명 콤보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셨죠? 콤보 박스입니다. 콤보 박스, 드롭다운 박스라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이 콤보 상자에서 적당한 이름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지역명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시트 1에 이와 같이 쭉 설명과 성명과 또 그에 따른 지역명 이와 같은 이제 등을 참조 영역으로 지정해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개발도구 탭에서 혹시 개발도구 탭이 개발도구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 탭에서 옵션 탭을 눌러서 리본 사용자 지정 탭을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개발도구 옵션에 이와 같이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개발도구 탭이 활성화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개발도구 탭을 눌러 삽입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 X 컨트롤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도구 메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이제 콤보 상자는 양식 컨트롤 도구 모음의 콤보 상자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액티브 X 컨트롤 도구 모음의 콤보 상자는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양식 컨트롤 도구 모음에서 콤보 상자 아이콘을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서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 넣습니다. 참고로 이때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셀에 꼭 맞는 크기의 콤보 상자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콤보 상자를 개발도구 탭에서 그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편의상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콤보 상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진 콤보 상자를 마우스의 오른쪽으로 눌러서 컨트롤 서식 탭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컨트롤 탭에서 이와 같이 입력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이와 같이 지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셀 연결란에서 이렇게 이제 C3, C123으로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럼 왜 C3 셀이냐? 자, 보시겠습니다. C1, C2, C3 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홍군보 6이라는 뜻은 의미는 시트 1에서 방금 컨트롤 도구 상자에서 우리가 컨트롤 서식 탭에서 지정해 준 바와 같이 시트 1의 A2부터 A8의 영역 입력 범위 여기에서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홍군보는 6번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장구경을 누르면 이게 3이 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윤발을 누르면 1이 되겠죠. 주윤발이 제일 첫 번째니까. 인덱스 넘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덱스 넘버를 C3셀로 지정해 주는 이유는 요 그려진 콤보 상자로서 가려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또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콤보 상자에 대한 이제 컨트롤 지정은 이제 마치고 그 오른쪽 그 T3셀 여기 D3셀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이걸 인덱스 시트 1 B2 B8, C3. 그 무슨 얘기냐면 시트 1에서 지역이 입력되어 있는 성명이 아니고 B2부터 B8까지의 영역에서 C3. 아까 C3이 뭐였죠? 숫자입니다. 인덱스 넘버. 그러니까 주윤발은 1이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장구경은 3이고. 그럼 만약에 C3에 이게 3이면 이게 C3셀 값이 3이겠죠. 인덱스 넘버가 장구경을 눌렀으니까. 그렇다면 지역에서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인 대전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왕조연을 누르면 네 번째인 울산을 불러오겠죠.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양식 컨트롤 도구모음에서 도구모음의 콤보 상자와 특정 수식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하나의 값, 하나 1대1의 값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참조 영역에서 지역 옆에 실적이라든지 또는 비고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이 필드가 두 개가 아니고 필드가 뭐 3개, 4개일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또 만들어서 지역 말고 그다음에 뭐 실적, 뭐 비고 이렇게 뭐 몇 개, 2개, 3개의 데이터도 함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많이들 사용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이냐 또는 아니냐, 거짓이냐를 구분합니다. 엔터하면 false, 거짓입니다. 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은 논리함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if 함수, 그리고 and 또는 or 등 논리함수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성명이 쭉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세 과목의 점수가 입력되어 있고, 이제 각 점수에 대한 합계, 그리고 이제 평균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논리함수에 대해 논리함수가 어떤 것인가 카테고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범주에서의 논리이네요. 논리 누르면 and, false, if, 그죠? or, not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and하고 if, 그다음에 이제 or 몇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and, 가로 열고 국어가 70 이상이고요. 콤마. 근데 여기서 잠깐 요 경우에 요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상은 70을 포함해서 구분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면 요건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70을 초과하는 점수. 71, 72 뭐 이렇게 70은 제외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70 이상이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 또한 7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70 이상이다. 갈로 닫고. 자, 그러면 이 수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지금 콤마로 구분된 지금 하나, 둘, 세 가지의 조건이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참이냐 또는 아니냐, 거짓이냐.
를 구원합니다. 엔터 하면 패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윤발의 경우 국어는 70 이상이고 수학도 70 이상이지만 영어가 65점이니까 70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수식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수식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면, 자, 이 경우 이연걸은 세 가지가 모두 70 이상에 해당합니다. 세 과목이. 따라서 true입니다. 참입니다. 장국영 역시도 80, 75, 80이니까 세 과목 다 70 이상에 해당합니다. true죠. 자, 왕조인의 경우는 두 과목이 70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뭐 해당합니다만 따라서 false. 홍문보 역시 국어 80이니까 70 이상, 영어도 70 이상이지만 수학이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니까 세 과목 다 70 이상이라는 조건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false가 나. 그럼 이 경우 손오공은 결국 모두 70 이상에 해당하니까 true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와는 달리 이제 이번에는 오어입니다. 오어도 역시 equal 오어입니다. 국어가 70 이상 이거는 이제 오 경우에는 이거나 아까 and에서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70 이상이고 영어도 70 이상이고 그리고 수학도 70 이상이고 이렇게 해석됩니다만 오어인 경우에는 국어가 70 이상이거나 또는 영어가 70 이상이고 또 수학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하면 true입니다. 왜? 이 O 함수의 경우에는 아까는 AND 경우에는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할 경우에 참이었지만 O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참입니다. 자, 여기 영어 이거 두 가지가 만족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이상 만족하면 true이니까 true. 그다음에 이 역시도 이건 세 가지 다 만족하니까 true입니다. 또한 장국영의 경우에도 물론 true이고, 자, 이 경우 왕조연의 경우 아까 국어는 70 이상이 아니고 영어도 70 이상이 아니지만 수학의 경우 70 이상에 해당하니까 한 가지가 만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true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다 국어와 영어가 70 이상이니까 true이고, 그죠? 만약에 왕조연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true입니다만 수학이 70 이상이라서 true입니다. 수학을 만약에 60점으로 한다 또는 65점으로 하면 false가 돼요. 왜? 한 과목도 70 이상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false.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and 함수와 O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if 함수와 함께 중첩 사용해서 요런 이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하고 equal if 하고 괄호 열고 붙여넣기 조건을, 그 다음에 합격 콤마 불합격. 자, 엔터합니다. 이 경우에 불합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만약에, 그죠? 만약에 if는 어떤 조건을 먼저 이제 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 앞에 참일 때 나타내는, 거짓일 때 나타내는 콤마를 기준으로, 그죠? 자, 그러니까 and 함수를 사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세 과목이 모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세 과목이 모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이다. 이 if 함수는 이렇게 조건, 먼저 조건값, 그 다음에 참값,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이제 불합격.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 경우에는 합격이겠죠. 당연히 세 과목 다 70점 이상. 장국영 역시. 그런데 이제 왕조연의 경우는 아니죠. 안 되고. 그 다음에 홍군보 역시 두 과목은 70점 이상입니다만 수학이 안 되니까 60점이니까 불합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오공 역시 이제 다 세 과목 다 70점 이상에 해당하니까 합격. 사오정이는 영어 점수가 90점은 높지만 국어하고 수학이 두 과목이 70점에 못 미치니까 불합격이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qual if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꺼내보겠습니다. equal if
O를 먼저 주고 O 조건값으로 합계값이 220점 이상이거나 O니까 그죠? 또는 평균값이 80점 이상. 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합격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그럼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if 함수의 속성상 이렇게 조건값, 참값, 거짓값. 합격이겠죠, 당연히. 왜? 요거는 일단 합계값, 그러니까 평균은 80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니까 합계값이 220 이상에 해당합니다. O 함수 안에서. 따라서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두 가지 다 220점 못 미치고 평균도 80점이 안 되니까 불합격이.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장구경은 합격입니다. 두 가지 다 이거는 만족하니까, 그죠? 한 가지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왕조연은 합계도 220이 안 되고 못 미치고 평균도 80점이 못 됩니다. 불합격. 그 다음에 이제 홍금보의 경우에도 불합격입니다. 그죠? 220이 못 미치고 평균이 조건값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 손오공의 경우에는 합계값이 220 이상이고 평균은 안 되지만 조건에 못 미칩니다만 합계값이 조건값 이상이므로 그 다음에 사오정도 역시 브레이크를 하면 사오정도 합계값과 평균값 모두 조건값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도 만족하는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입니다. 자, 저팔계 합격이죠. 왜냐하면 평균값은 80 이상에 미치지 못하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합계값이 225점이니까 조건값인 220을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와 같이 논리함수 if와 and 또는 or 등의 함수를 조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짧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VLOOKUP 함수와 관련한 불편한 진실 하나 더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노란색 셀 G5셀에는 이와 같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아시겠지만 VLOOKUP 괄호 열고 F5 첫 번째 인수죠. 왕조현입니다. F5죠. 왕조현을 B5부터 C16 테이블, 이 데이터 테이블의 가장 왼쪽인 성명 필드에서 몇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올 것인가? 2. 그러니까 2니까 이 테이블에서 두 번째 열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지역 필드의 값을 콤마 0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온다. 되겠죠? 자, 그래서 왕조현 여기 있습니다. 일치하는 값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광주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테이블이 이런 형태일 때는 성명에서 왕조현을 찾아서 지역 값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VLOOKUP 함수의 특성상 항상 찾는 값이 가장 데이터 테이블의 가장 왼쪽 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11셀에 있는 이런 수식과 같이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중첩 사용해서 해결합니다. 먼저 F18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인덱스 B11에서 B22 이 영역이죠. 그래서 5라는 콤마 5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다섯 번째 값을 찾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광주. 그죠? 이렇게 찾아옵니다. 즉, 인덱스 함수는 지정된 배열 범위에서 지정된 위치에 몇 번째, 다섯 번째, 5. 그죠? 하면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를 가령 7로 변경하면 이와 같이 울산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런데 이 지금 왕조현은 5고 예를 들어서 또 장구경, 홍금보 일일이 뭐 이렇게 3, 6 수정해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매치 함수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치 함수에 지정된 인수들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잡고 키보드에 F9 키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5라는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5, 6, 7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 수식은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는 항상 단짝이면서도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유명한 VLOOKUP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브이루거 함수를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이루거 함수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브이루거 함수와 관련한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이루거 함수의 개념은 참조 테이블의 첫째 열 값을 기준으로 같은 행에서 다른 열의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첫째 열 이 경우에는 성명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왼쪽 열입니다. 항상 가장 왼쪽 열에서 참조값 예를 들어서 왕조현 또는 주윤발 사오정 등의 참조값을 찾아서 같은 행에서 다른 열. 그럼 예를 들어서 왕조현의 경우 직급이나 연고지를 찾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참고로 브이룩업의 V는 세로 버티칼을 의미합니다. 수직이죠, 수직. 그죠? 버티칼. 가로로 참조하는 경우의 함수 H룩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홀리전탈에 H를 따서 H룩업을 하는데 그런 함수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오늘은 V룩업 함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V룩업 함수는 4가지의 인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인수를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입니다. 즉 이 경우에 찾을 값 왕조현이나 주윤발 또는 사오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얼레이 참조 테이블입니다. 이 영역이죠. 결국 이 영역에서 찾는데 반드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가장 왼쪽에 찾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컬 인덱스 넘 열 번호입니다. 참조 테이블 내의 열 번호의 값을 추출할 열 번호를 지정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왕조현의 경우 왕조현을 가장 왼쪽에 찾아서 몇 번째 직급의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서 두 번째 열입니다. 그죠? 따라서 연고지의 경우는 세 번째 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급의 경우에는 왕조현은 두 번째 2가 됩니다. 연고지를 찾으려면 3이 되겠죠.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 인수는 레인지 룩업 찾을 방법 논리값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찾을 값 왕조현 주윤발 사오정 등과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현을 찾아야지 왕조한이라든지 왕주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지정해주는 인수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V룩업 B52 찾을 값입니다. 그죠? 찾을 값 왕조현입니다. B52를 52셀의 값을 어디서 찾느냐? 왕조현을 B42부터 D50 테이블 얼레이 인수 여기서 찾겠다. 여기서 가장 왼쪽 열 성명열에서 왕조현을 찾아서 몇 번째냐? 직급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테이블의 두 번째 필드.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인수 찾을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펠스를 입력해 줍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펠스 대신에 숫자 0으로 지정해 줘도 동일한 결과값을 구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도 역시 왕조현의 연고지를 찾기 위한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B52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영역, 나머지 3. 앞에는 2였죠. 요거는 직급이니까 3입니다. 그 다음에 펠스. 역시 0으로 변경해줘도 동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을 입력해 봤는데 찾을 영역을 절대값을 지정해주고 두 개를 다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주윤발의 경우 직급은 이사입니다. 그죠? 연고지는 서울, 사오정은 직급이 대리고 연고지는 목포. 크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다음 설명입니다. 자, 다음 이 F3셀, 노란색 셀에 입력된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3, 68이라는 값입니다. 테이블 얼레이 어디냐? 어느 테이블이냐? B4에서 C9입니다.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몇 번째냐? 똑같습니다. 앞에하고 두 번째다. 점. 네 번째 인수죠. 그죠? 네 번째 인수. 레인지 룩업 인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68이라는 값을 이 테이블의 가장 왼쪽 열, 성적이 되겠죠? 성적 필드에서 찾아서 68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학점을 찾습니다. 잘 보세요. 자, 68보다 작은 값. 여기서는 0, 50, 6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75는 68보다 작은 값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이 중에서 그럼 60이 되겠죠. 60에 해당하는 성적에서 두 번째 필드의 학점 B를 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수식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 하면 구간 값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 경우에 성적의 구간이 0점부터 50점은 해당이 안 되죠. 이 학점입니다. 0점부터 49점까지가 F학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50부터 60은 해당이 안 되고 50부터 59까지의 성적값이 E라는 학점에 해당합니다. 또한 60은 60부터 74까지 D 학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VLOOKUP 함수와 관련한 인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VLOOKUP 함수와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VLOOKUP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한 두 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자, 먼저 B6셀에는 이 왕조현이라는 찾을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6셀에는 왕조현의 입사일을 찾는 수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자, 이꼴 VLOOKUP B6은 이 왕조현의 값이죠. B6셀의 값을 찾겠다. 어디서 찾느냐? VLOOKUP의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얼레이 B40부터 G45의 영역이라 B40부터 G45까지의 영역입니다. B40부터 G45의 영역에서 가장 왼쪽인 성명의 열에서 왕조현을 찾습니다. 그럼 어떤 컬럼 찾을 것이냐? 두 번째인 입사일. 이 테이블에서 입사일은 두 번째죠. 두 번째를 찾겠다. 2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0, 0은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사일을 이제 구현했습니다. 다음 직급, 요 세 번째 인수인 컬 인덱스 넘, 요거만 3으로 지정해주면 이 테이블에서 지정된 테이블에서 세 번째의 열 필드 직급에 해당하는 값이 구현됩니다. 왕조현은 과장이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찾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인 소속은 4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또 근무처 5, 비고 6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가만 보면 이게 지금은 뭐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테이블의 형태가 열이 뭐 수십 개 정도 되면 이거 일일이 2, 3, 4, 5, 6 뭐 이렇게 7, 8, 9 지정해 주는 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C28셀을 선택하고 G28셀까지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쭉 이렇게 드래그하면 나왔죠. 자, 위에서는 일일이 2, 3, 4, 5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셀에만 입력하고 드래그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LOOKUP B6 여기죠. B6 여기에서 역시 똑같습니다. 테이블 얼레이 B40부터 G45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수가 숫자가 아닌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컬럼 -1.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0. 자, 그러면 이 컬럼 -1이란 무슨 뜻인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C36셀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 4, 5, 6, 7 이렇게 쭉 순번이 나옵니다. 이 컬럼 함수는 뭐 아시겠지만 해당 셀의 열 번호를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C열이면 3, D열이면 4, E열이면 5, 예를 들면 B열이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열 번호를 돌려주는데 이 컬럼 함수는 행은 어느 행에서 하든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역시 3입니다. 그렇죠? 행값은 관계없이 열값만 돌려줍니다. 참고로 이 컬럼 함수하고 반대되는 함수가 로우 함수입니다. 로우 함수는 수직입니다. 버티칼 수직.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7행 행값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행값을 돌려줍니다. 역시 어떤 열에서 하든 동일한 행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결국 2, 3, 4, 5, 6 이렇게 순번대로 지정해주면 되는 값을 컬럼 값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2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2, 3, 4, 5 이렇게 해서 쭉 해주면 이 2와 3과 4와 5와 6이라는 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셀에서 컬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수식이 똑같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컬럼 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컬럼 마이너스 1까지를 이렇게 범위로 잡고 키보드에 F9 키를 누르면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2가 지정되는 거죠. 다음은 여기 D28 셀을 보면 수식은 똑같습니다만 드래그해서 F9 키를 눌러보면 3입니다. 결국 이 수식 하나로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불편한 부분.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값술이라는 성명을 시트 2에서 찾습니다. 결국 이제 테이블 원리는 이렇게 되겠죠.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걸 VLOOKUP. 자, 여기서 값수를 찾고 그다음에 테이블 얼레이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쭉 이제 끝까지 해줘야 되겠죠.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을 찾고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두 번째 필드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방법과 같이 이것도 역시 컬럼 마이너스 1로 해서 해결하고 쭉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값술의 주소는 관악구고 항력은 고절이고 부서는 구매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테이블 LA의 값이 고정되지 않고 이게 늘어나거나 또는 또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매우 곤란하겠죠. 일일이 셀 주소를 테이블 얼리에 해당하는 셀 주소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 또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시트 2로 가서 전체 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시트 2 B열부터 E열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F4를 해주면 역시 동일한 결과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 전체로 지정해주면 시트 2에서 이게 뭐 데이터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어떤 경우에도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 이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제 대략 그 엑셀 화면 창에 대한 설명 하는데 요게 거의 지금 이 인터페이스 차이는 사양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2016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확연하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현저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근데 뭐 그래도 뭐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일단 대략 설명만 듣고 일일이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앞으로 이제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알면 되겠다. 자, 먼저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메뉴 도구모음이라 하거든요. 메뉴 파일, 홈, 삽입 요거 수식 데이터 요걸 이제 메뉴 표시줄이라 한다. 근데 또 각 메뉴에 따라서 세팅이 이렇게 달라지지. 이렇게 삽입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수식 메뉴 세팅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홈 메뉴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뉴 표시줄. 그다음에 요 밑에 방금 이제 보신 요 메뉴 표시줄의 메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세팅되는 부분들을 리본 메뉴라고. 리본 메뉴. 리본 메뉴. 잠깐만. 리본 메뉴로 한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야기했죠. 요거 네임박스 이름 상자, 요거 알죠? 이름 상자. 요거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름 상자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 메뉴가 요 줄 요 FX 써져 있는 거 요거. 여기 이 창을 갖다가 뭐냐면 수식 입력줄이라 한다. 수식 입력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또 어제 또 조금 어제도 조금 얘기했지만 이제 요거 열, 이제 이걸 A, B, C, D, E 쭉 이렇게 나가는 걸 열 번호. 그럼 밑에 이건 당연히 뭐라 하겠노? 행 번호. 열 번호, 행 번호.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 내렸다 오르다 스크롤. 요거를 스크롤 바. 세로로 있는 걸 세로 스크롤 바. 가로로 있는 건 당연히 가로 스크롤. 요거 가로. 요거 가로로 가는 거. 가로 스크롤 바. 그걸 이제 대략 알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스크롤 바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 어제 얘기했죠. 요 시트. 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걸 시트 탭.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려면 여기 눌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시트 탭. 시트 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또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상태 표시줄. 어제 뭐 합계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 지? 상태 표시줄. 요걸 이제 스테이트 바라 그래. 상태 표시줄. 명칭은 대략 이 정도만 알고 나중에 이제 특별한 거는 또 이제 찾아서 가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명칭을 알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기본적으로 가령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가로, 이 행 요만큼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좀 작다, 높이가.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 엑셀에서의 마우스 오른쪽에는 대부분의 엑셀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행 높이. 보이지? 누르고. 지금 18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야. 만약에 24 이렇게 입력하고 높아지죠. 그래? 당연히 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요. 그럼 아까는 행이 나오더만 지금 열 너비가 나와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엑셀이 참 똑똑하지? 열 너비 누르고 만약에 18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넓어지고.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넓어지고 높아지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한 가지 이제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좀 보기 아까 여기 이제 메뉴 표시줄을 했잖아지. 여기 이제 보기 메뉴, 이제 홈 메뉴, 삽입 메뉴 뭐 이렇게 쭉 한다 그랬지. 검토 메뉴가 있고 한데 보기 메뉴를 딱 누르면 이런 메뉴들이 또 이제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팅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령 이 머리글에 지금 체크되어 있잖아.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보이지?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안 보인다는 얘기. 사라져버려요. 번호가 사라지네. 그렇지. 행번호, 열번호가. 그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시 누르면 또 나와. 이렇게. 자, 그다음 눈금선 없어져. 응? 이렇게 없어지고. 선만 없어진 거고 칸은 그대로 가는. 그 가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래야 뭐 이렇게 찾아볼 거 아니야. 이거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눈금선 이렇게 누르면 또 다시 나오고. 요걸 이제 요 경우는 이제 토글 형식.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런 거. 이 토글 형식이라 그래. 자, 그럼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뭐 수식 입력줄. 아까 수식 입력줄 여기 보이지? 없었지? 수식 입력줄이. 요게 수식 입력줄로 했죠. 요거 많이 쓰이는 거야 앞으로. 근데 이제 요거 수식 입력줄 없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홈 메뉴를 기본으로 하고, 그 뭐 대략적인 거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있지만 홈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오늘은 뭐 이런 거 뭐 색깔칠이나 이런 걸 그냥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누르면 요 색이 칠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색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잖아.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기본 마련된 게. 근데 이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색상의 개수는 56개야. 56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요거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다른 색. 이거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는 거 이외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고 진해지지? 진해졌죠, 이제?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역시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 보이죠? 이 아이콘 글꼴색. 요거는 이제 셀 이제 채우기 하는 색. 이건 채우기, 색 채우기. 요거는 글꼴색.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누르면 빨간색이 돼버려.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요거는 이제 돼 있어. 세팅이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요 색은 항상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요렇게 돼 있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요걸 갖다가 뭐 자동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또 뭐 파란색 하고 싶으면 파란색 되고 요건 이제 색상. 그 다음에 이제 요 굵기 보이죠? 굵게 되지? 네. 요 이제 볼드.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울게. 요 밑줄.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질문. 오늘 이거까지 알겠다. 오늘 뭐 하기가 질문할 것도 없지 뭐. 어. 뭘 알아야 질문하지. 네. 최대값 최소값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개수만 나오죠. 개수. 요렇게 8개다. 어? 아 여기 있구나. 어. 알았어. 개수. 개수만 나오잖아. 이건 저 뭐 문자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최대값 뭐 합계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만약에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상태 표시줄에 이게 나타나는 거지. 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숫자 한번 입력해볼까? 한번 해보지. 이게 자동적으로 해봐. 숫자 입력해봐. 해보면 되잖아. 내가? 해도 돼. 이 폭발하는 거 아니니까 해도 돼. 아빠 나는 안 되는데. 안 돼? 마우스지.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빠 한번. 해보면 그럼 뭐 되잖아. 뭐 50, 70, 뭐 이렇게 했다.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지. 범위를. 잠깐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숫자를 쳤어. 20을.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로 있으면 이건 입력한 게 아니야. 인식이 안 돼. 엔터를 쳐야 돼. 항상 이렇게. 여기까지가 입력이야. 그러면 지가 인식을 해. 엔터를 안 치면 값으로 인식을 못 해. 알았어요. 아빠.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끝. 채우기 핸들을 만들어봐. 까만 십자가.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채우기가 손 떼봐. 됐지? 한꺼번에. 이 6,000개가 아니고 6만 개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채우기 할 수 있다. 오늘 주제는 자동 채우기. 일명 드래그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쭉 따라 해보면서 천천히 따라하면서 익히도록 해라. 먼저 다른 시트에서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하고 자 하는 거 봐. 눌러서 요 까만 오른쪽 하단부에 까만 네모 사각형 점 있지? 보이나? 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이렇게 까만 십자가가 생겨요. 보이지? 요것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래. 채우기 핸들. 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그대로 왼쪽으로 눌러가지고 쭉 내리면 이렇게 증가하지 않잖아. 그냥 1만 쭉 나오잖아. 네. 자, 그런데 요 상태, 방금 즉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쭉 누르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지? 일찍 네. 증가가 된다면. 자, 또 뿐만 아니고 여기서 가령 5라고 치고 5가 아니고 3이라고 치자. 6이라고 치고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이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동일한 숫자 값만큼 유지하면서 채우기가 된다. 그지? 알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여기다가 가령 월요일이라고 쓰고 이거 한번 방금 가르쳐준 대로 드래그 한번 해봐라.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렇지. 이렇게 요일이 채워지는데 그럼 이 요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워질까? 자, 여기 보면은 파일 탭에서 눌러서 이렇게 하면 옵션을 누르면 이런 대화창이 나타나요. 옵션 대화창이, 엑셀 옵션 대화창이. 거기서 고급 탭을 눌러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거의 맨 밑에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어. 누르면 이런 창이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금 보는 거 선, 먼, 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월요일 있잖아요. 방금 우리 한 거 이거야. 요거. 그다음 1월, 2월부터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 쭉 하면 들어가면 이대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사장, 이사, 상무 뭐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는 그런 어떤 뭐 업무가 있단 말이야. 쭉 이걸 매일 써야 되는. 그럼 일일이 타이핑하려면 귀찮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드래그 한 다음에 범위로 잡고 항상 방금 알려준 파일 옵션 탭에서 고급 탭 눌러서 쭉 내려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탭을 누르면 이미 방금 이제 아빠가 잡고 있는 요 범위가 이미 여기 잡혀 있어요. 지가 인식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추가 확인하면은 이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거 없이도 여기다가 사장이라고 입력해봐, 한글로. 그 다음에 그 셀을 선택하고, 그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 해봐. 그렇지. 자, 손 떼고, 이렇게 된다, 이거. 바로 나온다. 이 편리한 기능이잖아. 그지? 자기가 생각하는 기능,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지정시켜 놓고, 이제 드래그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 그림들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여기 만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 10%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이제 E205셀이고, 이거는 F205셀이야. 그러면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걸 한 값이 요거야. 여기 보이잖아. 그지? 이꼴 205 곱하기 F205 곱하기거든. 그럼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쭉 10%씩 산출해야 된다면 10%씩 어떻게 이걸 역시 드래그 해보라. 됐어. 자, 이렇게 그럼 봐. 여기서는 애초에는 E205 곱하기 F205였는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E206 F206 지가 알아서 이렇게 변해지지.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드래그. 지금 다음 넘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단가와 수량이 있다. 단가, 수량 쭉 뭐 랜덤하게 단가와 수량들이 적혀 있는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합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꼴 요거 곱하기 이거 엔터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왔잖아. 이렇게 이 곱하기 이거 값이 23만이라는 합계 값이야 이게. 자, 여기 드래그 한번 해보자. 그래. 자, 손 떼보고 잠깐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몇 개냐 하면 이거 6,000개 같아. 6,000개 거의. 이거 어떻게 드래그 할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꼭 드래그 하려면 뭐 방금 니처럼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올려서 여기서 또 이만큼 하고 또 올려서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건 아니지. 이건 그렇다면 엑셀이 아니야. 잘 보도록. 다시 이거는 이거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 자, 이 셀 제일 첫 셀 이 수식이 들어갔잖아요. 곱하기 한 거. 아까 저기처럼 채우기 핸들을 만들어봐. 까만 십자가.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채우기가 손 떼봐. 됐지? 한꺼번에. 이 6,000개가 아니고 6만 개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채우기 할 수 있다. 꿀팁. 이건 뭐 아무나 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채우기 하는 방법이 많은 셀에 채우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말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범위를 일단 잡고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되기는 돼. 사실 이거는 조금 아까 더블 클릭보다 더 불편하지. 왜냐면 범위를 어차피 다 잡아야 되잖아. 끝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건 좀 불편하고 방금 아빠가 알려준 방법과 같이 이제 요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면 한꺼번에 채우기가 된다. 알고 있도록. 네. 자, 뭐 질문? 아니요. 이거 뭐 질문할 거까지도 별로 없고. 팁이 되게 좋네. 요 더블 클릭하는 거. 채우기 핸들로서 더블 클릭.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 먹도록.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끝. 야, 이런 걸 그러면 어디다가 써먹느냐? 경우에는 비만이고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비만 아님 이렇게 엔터. 이제 함수 같은 걸 빨리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아직은 좀 기초 부분이 남아 있어서 대충 해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오늘은
연산자라는 말 처음 들어보지? 네. 연산자라는 게 엑셀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부호들인데, 자, 처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꼴이 소위 우리 말하는 이꼴, 등호지. 요렇게 되면 A와 B의 값이 같은지 여부의 확인이야. 자, 즉,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50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또 50이라고 쳤어. 그럼 리설트에다가 이꼴, 요거는 요거하고 같다. 이렇게 쳤어. 그럼 true 나와. 맞다는 얘기지. 참이란 얘기지. 그럼 만약에 이거 갖다가 뭐 49 하면 아니다 나와 이거. 맞지? 이제? 안 같잖아. 같지 않다. 이거 봐봐요. 같다. 이제 같다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거 비단 숫자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홍길동을 치고 여기도 홍길동 쳤어. 그러면 똑같다가 나온단 말이야. 당연히. true잖아. 지 근데 여기다가 김길동이라고 바꿨어. 그럼 당연히 안 같다. 같지 않다는 얘기지. 같은지 여부. 같은지의 여부를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지 여부인데, 요 지금 두 번째, 요 부호는 같지 않은지의 여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 꼴 말고, 요렇게 입력하고, 보이나? 요거? 엔터 하면, true야. 같지 않다. 같지 않은 것에 true다는 얘기지. 맞다. 이해가 되지? 같지 않은 것에 true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게 홍길동을 치면은 false가 되는 거야, 여기는. 같지 않은 것에서는 거짓이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건 이제 이제 이상이니까 숫자로 되겠네. 50,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60, 55 치고 여기다가 요렇게 요 부호 있잖아요. 요거 거기서 요거 하면 true. 뭐냐? J4가 K4보다 미만이다. 미만. K4. 미만이다. 맞잖아. 요거보다 미만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예를 들어서 같이 55를 하면 어떻게 될까? 거짓이다. 미만이 아니다. 왜? 같잖아. 같은 거하고 미만하고 차이가 크잖아. 이건 미만은 아니다. 이제 또 이제 뭐 이걸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미 이해하겠지만 요렇게 초과다. 이제 J4, K4를 두고 비교할 때 요거하고 비교할 때 초과다. 아니, 초과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걸 60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true. 초과 맞잖아. 60이 55보다는.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초과 미만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했어. 어저께 조건부 서식할 때도 이렇게 한번 했죠, 그지? 요 부호는 이하이다. false, 이하 아니다. 그러니까, J4가 K4보다 이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54를 해보자. 맞다는 얘기, 이하가, 그지? 요것이 이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55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값이 나올 것 같노? 그렇지. 이하니까. 그렇지. true란 말이야. 이하다는 얘기지. 이거 미만이 아니고 이하는 맞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56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겠지.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또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상. 이상이다. 요 부호 이상. 그러니까 56이 55보다는 이상이니까 맞잖아. 그럼 이걸 55 해도 이상이 맞겠지? 근데 54 하면은 이상이 아니니까 패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값을 이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여부 이건지 아니 둘 중에 하나야. 말하자면 이거냐? 그럼 아니냐? 그럼 아니다. 맞다. true, false.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나타낸단 말이야. 이해되지? 대략 엑셀을 사용하는 이제 연산자는 이런 정도야. 대략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그러면 어디다가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이라고 쳐보자. 여기다가 체중.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준. 자, 그럼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kg. 그런데 50kg 기준을 잡았는데 체중이 만약에 50kg
초과면 비만이다. 아니면 비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럼 결국 이제 결과라고 치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값만 입력하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결과. 그럼 체중이 기준이 50인데 55가 나왔단 말이야. 체중이 달라고 이거. 그럼 이거 비만이잖아. 기준이 50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쓰는 게 우리가 엑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함수. if. 만약에 if 만약에는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만약에야, 그지? if 만약에 괄호 열고 항상 괄호를 해서 이제 해주는 거야. 요것이 요거보다 초과다. 기준보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지? 요 N4가 O4보다 초과다. 그럼 이제 이거 딱 하면은, 그러면 N4가 O4보다 초과냐, 아니냐는 걸 이제 페일스냐, 들으냐로, 여기 이 지점에서 이미 인식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만약에 초과면, 뭐야? 비만이다. 그러면, if라는 항상 두 가지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대. 만약에 참이면, 이 초과가 참이거든, 여기서는. 그렇잖아. 초과가 참이니까. 참이면 비만으로 나타내고, 참이 아니면 어떨 거냐? 거짓이면, 그거를 두 번째 나타낸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비만, 아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정상,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라면. 여기 한 수식 입력 좀 봐라. 보이지? 여기까지 조건이야.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조건.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아니냐. 요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걸 혹시 이제 바로 보고 싶으면 요렇게 여기까지 블록으로 잡고 방금 아빠 한 것처럼 드래그해서 키보드에 F9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F9. 보이지? 트루단 말이야. 그지? 보여요. 빠져나올 때는 if 여기에서 F9를 누르라고? 아니 잠깐만. 방금 아빠 이제 수식을 입력하고 if N4가 O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만이고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비만 아님 뭐 이렇게 엔터. 그럼 이거는 이제 비만이 맞겠지.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그렇잖아. 그럼 여기 이제 수식이 있잖아. 여기까지 갈로 안에서부터 콤마 앞에까지 여기 조건이야. 셀까지 셀만 딱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F9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요까지 트루다 말이야. 트루는 뭐야? 비만이잖아. 그게 비만이야. 빠져나올 때는 ESC, Escape C,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돼. 바로 빠져나와죠. 자, 그래 결국 이건 비만이다 이거지. 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비만 아님 그리고 아니 비만 정상 그다음에 말은 세 가지가 돼. 되지. 그건 이제 앞으로 아빠가 이제 이제 풀어줄 거야 당연히. 자, 이제 비만 아님.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요것이 참이면 비만이고 아니면 비만 아니다 이 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요. 어떻게? 요 아까 했죠. 여기서 F9 눌러봤지? 눌러서 이렇게 트루인데 ESC 에스케이프 누르면 빠져나온다. 그런데 참일 경우에 비만이지만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비만이라고 그냥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5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또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다시 if. 오케이. 자, 그런데 50을 초과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초과하더라도 60보다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미만이 되겠지. 60보다 미만이면 정상이다. 가령 정상.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N4가 그러니까 이 체중이 기준보다 초과하면은 이렇게 해라 이 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초과하면 일단 초과 아니면 비만 아니야. 보이지? 여기 일단 이렇게 해서 초과가 아니면 비만이 아니고 초과하면은 초과할 경우에
또 조건이 있는데 if 60 미만이면 정상이고 아니면 비만이다. 그럼 이제 이건 이제 60이면 65 뭐 이렇게 해보자. 그 비만이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60 미만 59 정상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요거 하면 그럼 비만 아님인가? 얼마? 49로 누르면 비만 아님이 나오나? 49? 당연하지. 그렇게 나오나? 당연하지. 이건 당연하지. 식이 나름 나한테는 복잡해서 지금. 복잡하지. 그렇게 네가 물어봐서 이제 하는 거. 아직까지 이 단계가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진행할 그건데 물어봐서 한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개, 4개, 5개, 이렇게 뭐 12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요렇게 그렇게 요걸 한 분석을 해보면 자 if에서 항상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요게 조건이야. 일단은 체중이 기준보다 초과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초과이면 요렇게 하고 초과 아니면 요렇게 비만 아니다. 일단은 그 초과 아니면 무조건 비만 아니야. 50보다 초과 아니면 무조건 비만이 아닌데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게 뭐냐 또 if다 이 말이야. 또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초과하더라도 50을 초과하더라도 60보다 미만 60 미만이면 50 초과하면 51, 52, 54 이렇게 해서 59까지겠지. 그렇지? 그지? 이해되나? 네. 그러니까 초과하더라도 60 미만인 경우 그러면 51, 52, 53, 53 뭐 이렇게 해서 59까지는 정상이다. 또 여기서 if니까 이게 조건이고 요게 참이고 60 미만.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50 초과 60 미만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나? 그러면 정상이란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무조건 비만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요런 건 아닌데 이제 일단 if 함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쨌든 이것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국은 중간에 if를 또 쓰지만 이렇게 된 게 요것이 참이면 요것이고 이 조건이 그러니까 체중이 50 초과할 때는 요렇게 하고 뭐 요렇게 나중에 따지더라도 요거는 초과 아니면 요거다. 비만 아닙니다. 그럼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거라는데 요거 또 조건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은. 어쨌든 if라는 건 요렇게 조건, 참, 거짓. 참일 때 요렇게, 거짓일 때 이렇게. 이해되나?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연산자는 이거 뭐 항상 엑셀을 사용하면서 뭐 이거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다 있어. 연산자는 언제든지 컴퓨터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 요 정도로 사용한다는 걸 이제 익혀두고 이걸 뭐 반드시 외우지 않더라도 이걸 앞으로 쓰면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굳이 뭐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쓰고 또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며 if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항상 조건, 그 다음에 참일 때의 값. 원래는 이게 이제 비만이었잖아. 원래는 그지? 비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두 가지 나눠서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게 조건, 그 다음에 이게 참일 때의 값, 그 다음에 거짓일 때의 값. 이해되나?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끝.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자, 엑셀의 많은 기능들 중에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름 정의 기능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인 시트와 데이터 시트로 구분되어 있고 데이터 시트에는 성명과 또 지역, 그에 해당하는 실적 값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한 1500개 이상 되는 데이터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메인 시트에서 각 이름에 해당하는 실적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sum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에서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선택해서 지정해 준 다음 콤마를 찍고
다시 메인 시트에서 비오셀로 주윤발 비오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또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모두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주윤발에 해당하는 실적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아래로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이제 그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참조 영역 셀에 F4 키를 눌러서 이렇게 또 절대 참조 주소로 지정해 준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실적의 합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번거롭죠. 이렇게 하면.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름정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트에서 전체 데이터 테이블을 범위로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서 수식 메뉴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탭을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왼쪽 열은 필요 없고 첫 행에 체크하고 확인해 줍니다. 자,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지정한 성명, 실적, 지역이 나타납니다. 자, 성명이라는 이름의 범위가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가 바로 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죠? 쭉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끝까지 잡힙니다. 이렇게 이 범위 전체가 잡힙니다. 이렇게 뭐 실적 역시 이렇게 하면은 실적에 해당하는 방금 지정한 범위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서밋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름으로 이제 정의한 범위 성명을 입력하고 콤마 찍고 참조할 이름 주윤발을 찍고 다시 콤마 그 다음에 합계할 범위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합니다. 자,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뭐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자, 그래 두 개의 수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훨씬 간략하면서 또한 직관적입니다. 그죠? 성명에서 비호를 찾고 그 찾아내서 실적의 합계를 구하겠다.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오늘 다룰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15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누적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름 관리자에서 뭐 이렇게 이 셀 주소를 변경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방법의 이름 정의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이제 정의된 이름은 전부 다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성명이란 이름으로 이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 탭을 아까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했었죠.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름은 성명으로 지정하고 참조 대상란을 지운 다음에 이꼴 offset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죠? offset offset B3셀을 찍습니다. 자, B3셀에서 콤마 아래로 한 칸 내려오고 콤마 옆으로는 이동 없이 그 셀을 기준으로 결국 그게 B4셀이 되겠죠. 그 셀을 기준으로 몇 개의 행이냐 알 수가 없죠. 유동적이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카운터 함수입니다.
COUNTA 카운타 갈로 열고 이렇게 해서 B열 전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냥 B열 전체의 값이 있는 행만큼 거기서 마이너스 1. 왜? 제목에 카운터에서 제목에 들어있는 문자는 제외해야 되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몇 개의 열이냐? 한 개의 열이다. 그죠? 성명 한 개의 열, 성명 필드. 괄호 닫고 확인합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름 관리에 들어가면 성명이란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참조 대상란을 눌러보시면 역시 이렇게 잡힙니다. 닫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자, 여기서 이럴 때는 잠깐 이렇게 해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지역을 또 이제 같은 이제 영역이니까 범위니까 그죠? 지역 여기다가 넣고 이제 여기서 offset B3에서 아래로 한 칸 지역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0을 1로 바꿔줍니다. 확인 하시면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영역이 나타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지역이 나타납니다. 닫고 다음엔 끝으로 실적을 또 정의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카운터 B3에서 offset 데이터 B3에서 콤마 1 아래로 한 칸 내려오고 실적이니까 이건 두 칸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0을 2로 변경해주고 확인합니다. 자,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 관리자에서 실적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같은 이름으로 이건 정의된 거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더 이제 추가되었다는 가정하에 대략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505개에서 대략 30개 이상의 데이터가 늘어났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참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름 정의로 정의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동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따라서 많이들 사용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관리하기. 엑셀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사용해 이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참고로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항상 이렇게 행과 열의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단 말이야. 행이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레코드라고 레코드. 열, 제목이 일종의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이 열을 필드라고 해요. 필드와 레코드, 행과 열이 합쳐진 범위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테이블을 약간 가공하는 방법, 이 제목을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제목 부분을 선택을 하고 셀 서식 대화창을 이제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셀 서식을 호출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하고 숫자 위에 상단에 있는 숫자 1 이렇게 누르면 이거 나오지. 여기 셀 서식 대화창이거든. 그냥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나와. 이렇게 셀 서식 이렇게. 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써.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도 돼. 여기 눌러도 돼. 여기 눌러 나와. 요 화살표. 자, 이렇게 눌러서 맞춤 탭에서 가로, 세로는 요 세로로 가운데 있고 가로를 가운데로 정리를 해주고 글꼴을 굵게 이렇게 굵게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로 오면서 굵게 좀 보기 나아졌단 말이야.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색상을 채우기 색이라고 탭 있지 여기에 눌러서 약간 연한 회색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보기 좋아졌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요 테이블을 이 데이터 테이블의 맨 첫 번째 셀이 B2 셀이잖아.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A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 데이터 테이블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역시 셀 서식을 여기서 맞춤을 모두 다
가운데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보기 좋아졌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분목 구분이 글자가 좀 넘친다 이 말이지. 이럴 때는 여기 잘 봐. 요거를 열머리글이라 그래. 열머리글. 요거는 행머리글. 제목 부분을 행머리글을 누르고 전체를 2라는 행머리글이겠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행높이. 행높이가 지금 16.5로 지정되어 있어. 요걸 한 20 정도로 확인 엔터 하면 늘어났어 이렇게. 요 열만.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분목 구분. 요거 이제 좀 늘리자. 열 넓이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외에 요런 열머리글에서 오른쪽으로 쫙 마지막 경계선에 가면 요런 십자가가 생겨요. 좌우로 화살표 돼 있지? 요걸 탁 누르고 슬쩍 늘려주면 이렇게 늘어나요. 줄일 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가 대략 한 5,000개 넘어가잖아, 봐, 이렇게. 이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어떤 게 제목이 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더라, 아까? 이건 뭐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 행을 딱 잡고, 여기 제목 바로 밑에, 보기 메뉴 위에, 보기 메뉴에서 틀 고정, 틀 고정을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스크롤 해도 그대로 제목은 있다는 얘기지. 그지? 틀 고정. 자, 그런데 이걸 해제하고 싶다. 그럼 틀 고정 가서 틀 고정 취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없어져요. 또한 틀 고정 기능에서 이게 만약 이건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쭉 오른쪽으로 또 많을 때도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로와 세로의 교차하는 부분 바로 C3셀. 지금 이 경우에는 C3셀이야. C3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에서 틀 고정을 누르면 가로 세로가 다 틀 고정이 돼요. 세로 이렇게 됐지. 아까처럼 스크롤 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열머리글과 또 행머리글이 좀 보기 좋지 않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역시 보기 메뉴에 가서 머리글을 체크해 있는 걸 옵션을 체크해제를 해주면 없어져요. 이 눈금선들 있잖아. 요것도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체크해주면 또 나타나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뭐 실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D열 머리글을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숨기기 있잖아. 누르면 안 보여진다. 이거 없어지는 건 아니야.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 나타내고 싶다. 그럼 C와 E를 다 이렇게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숨기기 취소 나와요. 이렇게. 행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요 부위까지만 이렇게 해서 숨기기 하면 숨겨진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럼 또 숨기 취소를 하려면 살짝 없어진 부분이 보이죠? 열머리글하고 825 쥐고 요렇게 선택하고 숨기기 취소를 하면 나타난다. 지금 엑셀은 3개의 시트가 주어지는데 사실 다른 시트는 이게 필요가 없다. 이 시트들은 마우스 이렇게 오른쪽으로 눌러서 삭제하면 돼. 삭제. 요것도 삭제. 이렇게 하면 하나만 남지. 시트의 이름이 직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데이터다. 데이터로 바꿔줬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끝.